시장에서 족발이나 써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어.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한 접시에 2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와규 스테이크가 공중을 날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고기는 이성민의 얼굴을 강타했고 핏빛 육즙이 그의 낡은 양복 위로 번졌습니다. 강남에서 내노라 하는 미슐랭 레스토랑의 우아한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식탁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오직 이성민의 비참한 모습만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고개를 숙인 성민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얼굴을 때리는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속으로 웃고 있었죠. 이 무례한 인간들이 그가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따뜻한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대성그룹 회장실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따님의 남자친구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성민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김동철, 동철상사 대표. 연매출 50억이지만 업계 평판이 안 좋습니다. 하청업체 대금을 자주 연체하고 을들에게 갑질이 심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그날 밤 딸 수진을 불렀습니다. 아빠, 태준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건축자재 사업하는 성실한 집안이래요. 성민은 웃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하지만 성민은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성실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성민은 강동구 재래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족발 가게 앞에서 족발을 써는 일을 도왔습니다. 수진에게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일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죠. 아빠, 갑자기 왜요? 수진이 놀랐지만 성민은 괜찮다며 웃었어요. 성민은 진짜로 시장에서 족발을 썰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큰 족발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손님들에게 팔았어요. 대성그룹 회장이 시장 족발 써는 아저씨로 변신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 태준을 데려왔어요. 아빠, 태준이에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성민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어요. 태준은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죠. 아버님,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던데 괜찮으세요? 그 미묘한 뉘앙스를 성민은 놓치지 않았어요.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애매한 그 톤을 말이에요. 그럭저럭해요. 성민이 답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결혼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벌써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성민은 김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상견례 준비하세요. 특별한 방법으로요. 상견례 당일이었습니다. 김동철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말 비싸다던데. 미선이 메뉴판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코스 요리가 인당 20만 원이네. 김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상견례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때 성민과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성민은 유행이 언제인지도 모를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수진은 평범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김동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재래시장에서 작은 족발집을 운영합니다. 성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미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그런 업종이 어때요? 그럭저럭해요. 성민이 답했습니다. 그때 성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대금 결제건이요? 다음 달로 좀 미뤄주세요. 일부러 큰 소리로 받았습니다. 김동철 부부의 시선이 예리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업이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김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성민이 답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독촉장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성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선이 남편의 팔을 살짝 쳤어요.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김동철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건 아니죠? 성민이 당황한 듯 답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이 아니라 방금 전화 내용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요. 김동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민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마치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김동철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요? 성민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오해는 오해요? 김동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금 결제 미루고 독촉장까지 나오는데 미선도 거들었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지하철 타고 오시고 정장도 낡았고 너무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넌 몰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 김동철이 손을 저었어요. 태준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때 성민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네, 은행 연체 이자가. 알겠습니다. 김동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우리 아들 결혼하면 얼마나 등골 빼먹으려고. 정말 아닙니다. 성민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은행 연체까지. 식당 안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런 곳에 올 처지나 되세요? 김동철이 가리켰어요. 인당 20만 원짜리 코스를. 성민은 말을 못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뭘로 봐요? 미선이 소리쳤어요. 분수에 맞게 살아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동철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분노가 절정에 달했거든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동철이 와규 스테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시장에서 족발이나 써는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스테이크 맛은 알아? 김동철이 소리치며 와규 스테이크를 성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20만 원짜리 고기가 뺨을 강타했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충격에 빠져 바라봤어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굴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기꾼 주제에 미선이 소리쳤어요. 우리를 호구로 봤나?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성민은 조용히 하라는 손짓만 했어요.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신지. 지배인이 성민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동철이 비웃었습니다. 계산은 우리가 할게요. 그냥 나가세요. 성민이 천천히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도망가지 마세요. 미선이 소리쳤지만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지배인이 성민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건물 관리팀에 보고할까요? 김동철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건물? 하지만 성민은 조용히 손을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함께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흐느꼈어요.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식당을 나서며 성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 실장, 이제 시작하세요. 3일이 지났습니다. 김동철은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대표님, 한라건설입니다. 다음 분기 자재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대성그룹 관련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동철은 당황했습니다. 한라건설은 대성그룹 계열사 공사를 많이 하는 곳이었거든요. 곧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대한시멘트입니다. 저희도 대성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공급 계약을 해지해야겠습니다. 왜 갑자기? 상부 지시라서 어쩔 수 없네요. 또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전화. 현대철강입니다. 대성그룹 쪽에서 협력업체 명단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계약 해지 통보 드립니다. 하루 종일 비슷한 전화가 이어졌어요. 동철 상사와 거래하던 업체들이 모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성그룹 지시, 상부 방침, 협력업체 재검토. 저녁에 집에 돌아온 김동철은 창백했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끊는다는 거야. 모두 대성그룹 때문이라고. 대성그룹? 왜요? 김동철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르겠어.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상견례랑 관련이. 뭔 소리야? 김동철이 소리쳤어요. 시장 족발 아저씨랑 대성그룹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상견례 사흘 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날 밤 김동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김동철은 업계 모임에 참석했어요. 다른 업체들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라건설 조 팀장이 다가왔어요. 김 대표님, 정말 대성그룹 회장님한테 그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김동철이 얼어붙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상견례에서 스테이크를 던지셨다는데 그분이 이성민 회장님이셨잖아요. 대성그룹 회장? 김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장에서 족발 써는 건 취미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 팀장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저희 한라건설이 대성건설 하청을 많이 봤거든요. 그쪽에서 협력업체 명단에서 동철 상사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김동철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조 팀장이 말했습니다. 대한시멘트도 대성그룹 계열사 납품하고 현대철강도 대성건설 자재 공급해요. 모두 상부에서 동철 상사와 거래 중단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김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거래처들이 모두 대성그룹과 연결되어 있죠. 직접이든 간접이든요. 건설업계가 얼마나 좁은데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왜 거래처들이 동시에 연락을 끊었는지, 왜 모두 같은 말을 했는지. 한 달 후 동철 상사는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거래할 업체가 없었거든요. 은행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미선이 짐을 정리하며 울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태준도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셨어요. 왜 그렇게 함부로 하셨어요? 김동철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날 밤 김동철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이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성민이네 족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족발을 삶았습니다. 어느 주말 수진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함께 족발을 삶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 태준 씨는 정말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하는 남자와는 함께할 수 없더라고요. 성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다. 부모로서 내 곁에 가짜를 둘 순 없었단다. 사람 보는 눈을 잃으면 평생이 지옥이거든. 이제야 내 옆에 진짜 좋은 인연이 올 자리가 생겼구나. 후회하지 않으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김동철 씨 회사를 망가뜨린 게 아니야. 그가 던진 그 스테이크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거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더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실이 알려졌을 뿐이야. 성민이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 부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하고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무시한 그 족발집 사장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빛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